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항목이 99년에서 2002년까지는 경제성 분석만 했었고요.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 항목을 포함한 정책성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도 SOC 사업의 국한에서 기준금액 상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구한 사업 565개 중에서 예타 기준을 1000억, 500억 기준 상향을 전제로 적용을 해보면 500억, 1000억 구간의 59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예타 제도가 도입된 99년부터 20년간 총 849개 사업 386조 원의 사업이 이제 예타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한 국회 검증이나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가 이는 사실상 예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권한을 방기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항목이 99년에서 2002년까지는 경제성 분석만 했었고요.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 항목을 포함한 정책성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성, 정체성, 지역균형 발전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타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진술인들도 대부분 기준 금액 상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도 SOC 사업의 국한에서 기준금액 상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구한 사업 565개 중에서 예타 기준을 1000억, 500억 기준 상향을 전제로 적용을 해보면 500억, 1000억 구간의 59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타 면제 제도가 이제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서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 평가도 있지만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실효성이 적다 이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도 존재하는 상황인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사업성 평가 항목에 지역균형 발전 평가 비중의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경제성 가중치를 5% 낮추고 그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5% 상향을 시켜서 30 내지 40%를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에는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 25 내지 35%를 적용했을 때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SOC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률이죠. 56% 수준인데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타 개선 비율을 적용을 하면은 교통시설 SOC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 비율이 87%로 높아지더라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창수 진술인께 낭비성 사업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데 이를 위해서 고용 유발 효과, 지역 낙후도,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가중치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가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다만 저는 네. 이게 아까 경부속도로에서 나온 얘기처럼 우리는 계속 가설을 제시하고 좀 더 그 가설이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심판관이나 이게 어떤 결정문은 아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탁의 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그 조사 분석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본의원이 그 예타 제도가 도입된 99년부터 20년간 총 849개 사업 386조 원의 사업이 이제 예타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한 국회 검증이나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가 이는 사실상 예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권한을 방기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은 정책의 타당성은 물론 국회에서 심사하고요.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가, 경제성은 있는가, 효과성은 있는가, 과연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가 없고 또 예타 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예타 심사가 통과되면 그게 예산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 예타 사업이 기재부하고 KDI, 요새는 이제 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 결정하고 집행하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2014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합니다. 문제를 느끼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비용 편익 분석을 검증할 수 있는 수요 예측 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이제 국가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재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국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재부는 예타 조사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요 예측 자료, 예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희영 진수님께서는 예타 면제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거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예산 정책조에서 일부 그 예타 결과를 검증하는데 국회에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대학 교수들이 한 수요 추정을 데이터를 다 내서 하겠다.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도 네. 이제 그 데이터까지 검증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고서는 당연히 다 KD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박현 진수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며 시민 납세자들은 정부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현행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 의무가 있을 뿐이고 정부의 재정 행위에 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고 재조사 등 그러니까 결과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국회가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또 결과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합리성을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예타 제도의 독립적인 수행은 철저하게 유지를 하되 그걸 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가 부여한 국가 예산 심사 권한을 행사해서 심도 있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법적으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작년에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이 기타의 검증이나 심사, 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추경호 의원님 질의.